안녕하세요. 네,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오은이 하는 겁니다. 저랑 함께 있는 이 시간에는 아시겠죠? 네. 내가 아니라 어떻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놈 새끼, 죽일 놈 새끼. 네? 말도 안 듣고 아주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런 거죠. 자, 제가 우리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1시간 반 정도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저는 노인복지 전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노인이 아닌데도 노인복지를 공부를 해서 노인복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죠. 그렇죠? 노인이 아닌데 내가 머리로 배워서 얼마나 노인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계기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대학교 때 사회복지과를 가면 실습지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실습지를 못 구했어요. 실습지를 못 구했는데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동작 빠른 애들은, 성실한 애들은 다 청소년, 아동 이런 데 갔는데 저는 하나 남은 곳에 갔어요. 노인 쪽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길 갔는데 희한하게도 충청도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르신들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고. 저희 동네에서는 담배 저 중고등학교 때 한 대 피려면 저 산까지 가서 펴야 돼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담배 피다 걸리면 누구 둘째 아들 어디서 담배 폈는데 동네에 다 소문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항상 인사해야 되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게 기본으로 되어 있었어요. 충청도. 그래서 어르신 만나니까 대화가 잘 되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좀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희 제 첫 직장이 한국노인복지회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애들은 안 가요. 그런데. 근데 나는 이제 궁합이 맞는 것 같으니까 노인복지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제가 12월 12일 날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결혼식 날 잡아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희 아버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형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면 항상 여기에 가서 이렇게 용돈을 드리더라고. 그걸 보고 자랐어요. 병문안 갈 때 용돈 드리고 이렇게 서울 올라오시면 용돈 드리고. 근데 제가 그때 37만 원인가를 받았을 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영등포역에 막 급하게 나갔는데 돈에 1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15,000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2만 원 같으면 드리겠는데 15,000원이라 만 원 드리자니 또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 애매해가지고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한 게 돈 드리기는 창피하고 너무 적으니까 이해하시겠지. 이제 첫 직장인데. 그래가지고 귤하고 빵하고 사니까 한 5,000원 들어가더라고요. 검정봉다리다 사서 아버님 그거 줘드리고 이렇게 열차 타고 간 게 처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쓴 돈이에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다가 제가 내려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러더니 큰 소리로 우리 아들이 한국노인복지회에 취업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국노인복지회. 아마 그 말 뜻에는 우리 아들이 한국노인복지회에 취업했으니까 나의 노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이 이제 남아 계시잖아요. 사회복지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저는 내가 사회복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복지 선진국을 가보니까 치매가 유행이더라고. 오래 살수록 치매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리면 안 되겠다. 내가 돈으로는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부가도 하지 않은 치매 케어 연구소라는 거를 제가 30대 때 한국에 처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서 해왔던 일들을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노인 쪽에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노인복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았어요? 네. 오냐 해야죠. 괜찮았습니까? 오냐. 아직 제가 어르신들처럼 되려면 멀었지만 애가 애늙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매년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처럼 어머님들처럼 그 연배가 되면 더 많은 걸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설프게 책에 있는 거 보고 좀 까분다.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 있으면 또 끄떡이도 주시고 그렇게 아니면 자식 버린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노인 문제, 노인 문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노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 문제 해결하려면 복지. 또 노인 복지를 노인 복지를 활성화한다. 아주 뭐 교과서적인 뭐 어디 시험 공부하고 오셨어요, 어머니? 시험실에서 야, 너 이거 준비해. 뭐 이렇게 알려줬어요? 답을? 아니요. 네. 노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겁나서 얘기하기 두려운데 얘기하기 전에 자, 노인 문제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장애인 문제 들어보셨죠? 네. 또 어떤 문제 들어보셨어요? 청소년 문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우리가 늘 이런 공식화된 용어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이 지나가면 노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꼴 보기 싫으면 너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노인을 없애든가.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인 문제 하는데 과연 노인이 문제냐는 얘기죠. 노인이 문제예요? 노인인가요? 청소년인가요? 노인이죠. 사회적으로는 노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노인이 문제냐라는 거죠. 노인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이 문제는 아닙니다. 청소년이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쳐야 될 거, 개선해야 될 거, 보기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문제인 것이지 청소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노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우리 교실에 있는 20대보다 여기 돈 내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좀 전에 교실에서 왔잖아요. 걔네들은 몇백만 원씩 내고 온 20대 애들인데 상당히 많이 자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등록금 내지도 않았는데 안 좋네. 좀 전까지 주무셨어요? 아니요. 안 줘라. 희한하단 말이야. 돈 내고 와서는 자고 돈 안 낸 사람들은 정작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안 주무시네.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문제 하지만 그 노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중에 그 중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를 궁리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궁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시흥시 독거노인 건강관리 활동가, 뭐 햇살 활동가?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스스로가 해요? 우리는 햇살 활동가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자, 아무튼 서류상에는 햇살 활동가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햇살 활동가. 응?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보여요, 이게? 네. 책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름들은 보면 뭐 이순이, 김순이, 지타 마른 이름들이 많던데 어떻게 이런 것들은 총명하시네 또 아주. 한 3, 40년대 지인 이름들이 많던데 아까 내 명단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자. 세 번째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읽으면서 기분 나쁜 분 있어요, 혹시? 기분 나쁘진 않았죠? 뭐 던지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만이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바빠서 이런 식으로 그냥 조용히 가시면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아, 조건이 안 돼서 그냥 조용히 가시나 보다라고 할 테니까, 그렇다고 또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또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손 들고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여야 한다. 제일 먼저의 조건이, 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여야 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게 이수부화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누님. 토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게? 빠르다고 토끼가. 가다가 그냥 게을름 부리다 졌죠. 게으름 부리.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토끼가? 너무나 자만한 거야. 자만했죠? 네. 책을 좀 더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다가 토끼가 달려가서 보니까 거북이가 저 밑에 기어와.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해요? 그늘 밑에 좀 자죠? 네. 자는데 어떻게 해? 거북이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토끼를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이쪽 많이 맞았어요. 너의 죽일 놈의 새끼야, 너 지금 그렇다고 정신 놓고 까불지 마, 너 그러다가 떨어진다. 이쪽만 많이 맞았어요. 이쪽 많이 맞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복지과에 있잖아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 교육할 때 많이 활용됐는데 복지 관점에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잠자는 토끼가 안 깨워가지고 거북이가 그냥 지나쳐서 거북이가 1등을 가는데, 잠자는 토끼가 감기 들리면 어떡하냐고. 어? 나무 밑에서 잠자다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 지금 시대는 복지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복지 비용이 더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우리 어머니 전라도 때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죽일 놈의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너 토끼 깰지 모르니까 살살 가서 이렇게 피해서 가서 1등 가게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복지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잠자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1등 가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겪어서 그런지 꼭 혼자 1등 가야 돼. 둘이 1등 가면 왠지 서운해. 그렇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장애인 뭐 체육대회에서 누가 넘어지니까, 애들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누가 넘어지니까 애들이 되돌아와서 친구들이 뭐 6명인가 잡고 갔다라는 거 있었죠? 아마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다 바뀔 거예요, 이거. 토끼 얘 이제 한물 갔어요. 그런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 물론 남에게 도움을 안 받아야 되겠죠. 남을 도우려 하기 이전에. 그렇죠? 내가 집에서는 도움받는데 밖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내가 남에게 도움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경쟁 중심의 세상에서는 절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런 예를 들어봤어요, 제가. 도둑이 집안에 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송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걸 찍는다 보니까 내가 이거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도둑이 하면 어떻게 문장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장구라고 그래요. 불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가다가 도둑하고 부닥쳐서 잡으면 시민상 받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만큼 세상이 삭막해졌고, 복도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시끄럽다고 하니까 오히려 학원 보내고 뭐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전혀 다른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랄 때 또 제가 자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남을 돕기 이전에. 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 교육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속, 계획에 의해서 뭔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독거노인,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거노인 건강관리 활동가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왜?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교육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도와줘야지, 나는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혼자 사는 분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가정에 가본 사람 있어요? 제가 어느 할머니 가정에 가봤더니 그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생기니까 어디 교회에서 온 줄 알고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누워있던 분이 후닥닥 일어나서 뭔가를 바꿔치기에,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절에서 준 달력 걸었다가 교회에서 준 달력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있던 분이. 그러더니 그거 걸어놓고 아이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분들이 뭔가를 주긴 주는데 줄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들이 와서 주는데 이게 달력이 바뀌어져 있으면 또 뭐 안 좋은 표시하고 하니까 아파도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달력을 어디다 붙여줘야 돼. 막말로 그렇게 하려면 바닥에다 붙여놓으면 뒤집기라도 편하지. 그렇죠? 왜 지 눈높이에서 왜 위에다 붙여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달력 때문에 뻘떡뻘떡, 물론 치료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깊은 뜻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깊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천장에 붙이지 왜 거기다 붙여? 이런 식으로 자기는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남들한테는 그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봉사라는 게 희석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흥 씨는 어떻습니까? 시흥 씨는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든 잠든 토끼를 깨워야 돼요? 지나쳐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잠든 토끼를 깨울 거예요? 지나칠 거예요? 깨워야 돼요.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녀나 손주. 할머니가 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들에게 이수부와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깨워서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깨워서 같이 가라. 시흥 씨는 큰일 났네, 이제. 무조건 조는데도 다 깨워가지고, 이제. 남의 집 저녁에 가서 깨우지는 마시고, 잠자는 토끼 깨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잠자는 사람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면 시흥시가 지금 발전하는 것처럼 시흥시의 분위기도 훨씬 더 좋겠죠. 어른 보면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네가 된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햇살 봉사자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6회째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 89세신데 어제 장에 갔다 왔대요. 89세신데 장에 가가지고 15만 원을 벌어오셨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유, 어머니. 제가 아마 저 20대 있으면 어머니 그거 딱 연필 사야 되는데 어제 샀는데 또 어머니 연필 사야 되는데 볼펜 사야 되는데 해서 돈 좀 용돈 받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아유, 어머니 많이 버셨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뭐예요? 뭐를 가지고 갔는데 뭐를 팔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라지, 뭐 녹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걱정이 돼요? 가져간 걸 다 팔고 오셨는지. 그 이제 또 자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자식이다 보니까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쓰려고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튼 그냥 그 재미인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얼마를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가져갔을까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금덩어리면 요만큼 쥐고 가서 편했을 텐데 만약에 뭐
풀 같은 거 들고 가면 한 푸도 이만큼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져갔을까? 그러면서도 또 혹시 남은 건 뭐예요? 물어봤더니 도라지 2묶음, 녹두 3봉다리 그걸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다 팔고 오셨으면 홀가분했을 텐데 안 팔고 가져올 정도면 늦게까지 있었을 수 있죠 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게 오늘도 대목이잖아요. 내일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시할머니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 이제 1절부터 한 4절까지는 알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얘기 안 하셨어요. 한 몇 년 전부터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게 우리 어머님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가슴에 한으로 이렇게 담고 뒀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알려야 돼.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담고 살았는데 본인이 그만큼 나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에 대해서는 나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묘 쓰지 마라. 아주 징그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 저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되게 엄했었어요. 그래서 장가 가면 나도 그렇게 왕자가 되나 보다 하고 장가를 갔더니 웬걸 아닌 거예요. 장인은 충청도에 자라서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서울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다른 게 많더만. 서울 사람 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충청도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 같아요? 촌놈 같아요? 다른 게 장인어른은 너무나 잘한 거야, 가정적으로.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보고 자라서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재털이 하면 재털이 갖다 주고 뭐 하면 뭐 갖다 주고 이런 거에서 나도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장가 가면. 애 둘 하면 애 둘 나오는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았는데 장가 가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가 잘못 갔구나 이거.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엄마한테 그러시는 걸 보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알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알았지만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 어디 장 갔다 온 것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분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한들을 풀어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우선 처음 만났는데도 표정들이 너무 밝아요. 천사 같아요. 화장도 안 했는데. 그래서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고 제가 보니까 이거 억지로 표정 짓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 표정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표정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상태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왜? 오늘 여기 오는데 기분은 안 좋았어요. 왜? 카메라를 들이댄대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아는 그 동료 교수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어머님 한 분 계신데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어제 통화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1번이에요. 1번. 2번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목소리 좀 쌩쌩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1번이 된 거예요. 그 1번이 뭔지 아시죠? 갈 1번 탄 거예요. 1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67번이다 이러면서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세는 걸 제가 기억해 놨거든요. 막걸리 드시고. 근데 그게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2번이었는데 올해 1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은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타인을 행복하게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자신이 행복한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시영 씨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참 독특하다. 저는 지금 안양에 있지만
안양시에는 여기 이런 게 없던 것 같아요. 여기 시장님이 김윤식 시장님인가 그러시죠? 어떻게 괜찮게 일하는 것 같아요? 오냐 그래야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못하면 가서 잘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회생활 또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응? 그런 능력,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돕도록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잖아요. 이런 거를 구상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지리적으로는 뭐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뒤처진 면이 있지만 이런 거는 훨씬 더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양시 가서도 한번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안양시에서 이걸 하면 선배로서 와서 또 경험담 얘기해주고 그러셔요. 자,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화 오는 데가 있네. 전화 오는 데가 있어.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독거노인 건강관리 활동가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렇죠? 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내가 A라는 노인 가정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힘들으니까 당신이 좀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둘째,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하죠. 그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등한시했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원봉사자면 무조건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냥 전화 온 것처럼 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건 뭔 말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이 뭘까? 국민들하고 친하게 지내 교류가 좀 활발한 것. 혹시 우리 어머님이세요? 예? 내가 하려는 얘기를 다 하고 계시지? 이 답안지가 유출됐나 본데? 우리 어머니 예습을 하고 오신 것 같아.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가서 꼭 빼냈으면 하는 사람들 있죠?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좋지 않아. 뒤끝이 안 좋아. 뭐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더 약자기 때문에. 봉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대로 그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체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영적으로도. 종교는 자유지만 그 종교도 또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와주러 가면 됐지. 뭘 또 뭐 달력 걸어라, 뭐 불상 걸어라, 십자가 걸어라, 뭐 묵주 걸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오히려 혹시 봉사자님 종교 있어요? 그건 왜 물으셔요? 그냥 가끔 성당 다녀요?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누워있는 분이 얘기한다면 이건 최고겠죠? 그렇게 나오게 해야지. 뭐 처음부터 막 뭐 꺼내놓고 뭐 이거 어디다 붙이고 뭐 여기다 붙이고 뭐 현관에 붙이고 이렇게 도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시흥시는 이런 조건을 다 거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헛투자잖아요. 이런 조건을 안 갖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나가시는 거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서 안 나가는 건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볼 땐 너무 표정들이 좋아요. 너무 표정들이 좋아요. 자, 제가 그래서 시흥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다 시흥시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혹시 타시인데 이 교육받으러 여기 오신 분은 없을까요? 없어요? 시흥 시민이니까. 시흥시를 보니까 인구가 한 40만 되더라고요. 안양시가 한 60만 정도 되고 수원시가 한 100만 정도 되죠. 부천님 한 80만인가 100만인가 그렇다고 치고 한 4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몇 프로 정도 있다? 7% 정도 있더라고. 7%대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10% 정도예요. 10%. 한 11, 2%? 전국적으로는. 그럼 수원, 이 시흥시가 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적을까? 왜 그래요? 아이들이 많아서요. 응? 인구가 적은 거하고는 별개죠. 인구 대비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시흥시가 지금 상당히 노인 인구는 적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이제 더 잘 알겠지만 시흥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노인 인구가 적은 거다. 서울보다도 적은 거예요. 대도시일수록 노인 인구가 적어요. 왜 그래요? 일을 할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집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흥시가 지금 보면 상당히 노인 인구는 적은 거다. 근데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런 자료들을 보세요. 여기가 65세부터 70세까지의 인구고 그 이상 이렇게 되죠? 75세 이상 인구들이 이 인구들보다 더 많죠? 고령 인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도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살기 공기도 좋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시흥시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7.4%인가 3%인데 거기서 독거노인이 뭐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자, 지금 혼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 몇 분 안 되네? 한 4-5분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의 뭐 한 지금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시흥시 노인 인구 중에 약 40%가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뭐고 불편한 점은 뭘까? 아까 혼자 사시는 분 중에 혹시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너무 자유스럽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른 분, 손 드신 분 중에 좋은 점. 내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고 자유롭게 한다.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또? 외롭고 경제적인 문제. 아프고 이럴 때, 아플 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데 뭐 남에게 피해 줬어? 그렇진 않잖아요. 20대 때는 혼자 살고 싶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내 방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이렇게 혼자 오피스텔 같은 데 얻어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야. 그게 그들에겐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노인이 된 우리들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혼자 사는 분이 있어요, 혹시? 서방 놔두고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서방을 먼저 보내버렸다든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불편한 점들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기 와 있는 시간은 그래도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냥 졸다 말다 그냥 저 흉보다가 이놈 새끼 우리 둘째 닮았네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또 집에 가면 뭐 뉴스 보다가 뉴스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텔레비 꺼보면 또 썰렁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시흥시는 우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궁리해야 되고 시도 궁리해야 되고 그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우리
누님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플 때, 아픈 거, 건강. 또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돈도 그렇죠. 또 우리 누님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그냥 바빠가지고 좋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또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뭐 아무것도 아직 뭐 그런 거 없다. 우리 저 공주 공주님 어려운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밑에 사람한테 물어볼까?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나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바쁘게 열심히 사시니까. 그렇지만 역할 없는 역할. 노인이 되면 이제 그런 역할 없는 게 나의 역할이 돼 버린다는 거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역할이 있죠? 여기는 언제 와요? 매주 목요일 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에게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마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노인이 되면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많이 해놨죠? 10가지, 20가지 있지만 전국의 노인들, 전 세계의 노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네 가지. 첫 번째 여기가 뭐예요? 건강.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경제적인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예요? 역할이 없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시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전화 오더라고. 전화가. 제가 우리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 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핸드폰 사드린 지가.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핸드폰 뭐 들어 산다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핸드폰 기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진짜 그런 뜻으로 그러는 걸까? 그랬더니 단축번 하니까 이놈의 새끼 연락도 없네. 1번 꾹 큰아들. 뭐 둘째 이것이 뭐 이게 요즘 연락 뜸해. 둘째 2번 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키를 해놔가지고 필요할 때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쓰셔. 그런데 한 2년 전에 이제 좀 낡았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또 바꿔드리는데 약정을 뭐 2년을 해라. 중간에 해지하면 뭐 얼마의 벌금을 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자식인데. 중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유학금을 물어야 된다 보니까. 이 자식은 나쁜 놈이요. 내가 보니까 아들 나쁜 놈이요. 더 이상은 우리 와이프가 볼까봐 못하겠는데 그 전화 요금 내 통장에서 빠지거든. 근데 그건 우리 와이프는 몰라. 그런데 아무튼 뭐 보려면 보라 그래. 그런데 자식은 나쁜 놈이더라고. 그 매장에서 2년 약정인데 2년 전에 해지하면 뭐 10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뭐 살라고면. 근데 평소에는 모르지만 살 때는 그래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2년 못 채우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나쁜 놈이다.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기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지. 그래. 2년 유학금 물으면 되지 뭐. 좋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순간순간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더라. 나이를 먹어보니까 내가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이런 게 불편하더라.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움직이는 게 불편할 수 있고. 그렇죠? 기억력. 저도요. 며칠 전에요. 인천에 평가하러 갔다가 아침도 못 먹고 일찍 갔어요. 늦을까 봐. 정신을 너무 빼고 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CC카메라 뭐 연락하고 다 해봤는데 나중에 경찰에 도난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뭐 수사반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찍고 뭐 하고 뭐 적고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텔레비랑 똑같네 속으로 이러면서 그러다가 가끔 아저씨 진짜 잊어버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묻고 아 진짜 없잖아요 차가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신경질 내서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연립주택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쭉 있었는데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화내면서 가다가 딱 갔더니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된대. 그래서 없어졌다고 막 주인 이 집 연락해보고 다 했는데 이 옆동에 여기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방송 없이 뒤지게 욕먹었네 아주 그냥. 군대에 있을 때 먹었던 욕 경찰 아저씨한테 경찰 아저씨도 욕 잘하더만. 그런데 나는 차가 있으니까 그래 욕 하려고 말라 나는 그냥 아이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랬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 우리 공주님 또 저 바쁘네 바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 오늘 바쁜데도 교육받으러 온 거야. 우리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진동으로 하는 거 알면 노인이 아니지. 저기요 교육장 가서요 전화 왔을 때 이 끄는 거 보면 노인인가 상노인인가 알 수 있어요. 진짜 노인은 어떻게 해요? 막 주물럭 뜨거운 감자 쥐인 사람처럼 막 이러다가 키고 나가요. 그게 상노인이야.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주물럭 거리다가 이렇게 끄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나한테는 살짝 들려서 그렇게 큰 줄 몰라요. 이제 적당히 어르신인 거죠 우리 공주님은.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또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제 내년에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유한 생활사를 갖고 있다. 나름대로 다 살아온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 기준에 맞춰서 굳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억 중에요. 저희 6남매니까 충청도에서 자랐으니까 이불 하나에다가 이렇게 막 4-5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 중에 뭐였냐면 그 장독에 가서 이렇게 물김치? 동치미? 그 막 무 이렇게 통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잘라서 먹으면 이거 뭐 거의 아이스크림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고는 다 먹고 싶대. 엄마부터 뭐 누나 동생 다 먹고 싶다는 거야. 누워서 야 그거에다 뭐 고구마 삶아 먹으면 맛있겠다. 다 침은 흘리는데 누가 갈 거냐? 아무도 안 간대. 그러다가 뭐 발로 또 누나가 날 차. 그럼 나는 동생 또 네가 가라 자식아. 그러면 동생 울으면 엄마는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럼 다 울어 또. 그러다가 엄마가 이 죽일놈의 새끼들 아이고 징그러워 이러면서 또 동치미 가져오면 또 모여가지고 막 흘려가면서 먹고 또 흘렸다고 한 대 맞고 뭐 이러다가 이제 자란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동치미를 먹으면 과연 맛이 있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죽으면 내가 내년에 또 이거에서 여기 강의 오면 울 것 같아.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갔는데 논바닥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져 있는 거예요. 논바닥에 이렇게 논둑에. 그래서 그냥 누구겠지 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갔는데 집에 없어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 아들 온다고. 제가 속이 잘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 닮아서 위가 안 좋아. 우리 어머니가 날씬해. 에? 그래서 위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아들 쑥떡을 해서 준다고 그 땡볕에 그 논둑에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뭐 막 정신없어 땀이 막 비와 그러면서 개떡을 만들었는데 개떡을 꺼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물로 바르고 쓰다듬고 또 뒤집어서 또 손으로 땀 닦고 또 개떡 뒤집어서 물 묻혀서 이렇게 막 딱 털고 또 먹어보고 우리 마누라는 놀래가지고 그냥 있고 나도 그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못 먹겠어 들어서. 그런데 몇 개만 하지 막 한 20명이 먹을 만큼 한 거예요. 하나 먹어봤더니 짭짤하니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말 장원아 이거 너 속 안 좋으니까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어라. 막 담는 거예요. 담는데 푸대도 막 누래 이상해. 거기다 막 담는 거예요. 나는 딱 담는 순간 3개 이상 담는 순간 어머니 그만 좀 싸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딸 셋 낳다 아들 낳아가지고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싸다 말고 그냥 그만큼만 싸서 주더라고. 근데 집에 가져오면 먹겠어요? 입도 짧고 와이프도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적당히 버리는 거죠. 구경하다가. 그 뒤로는 우리 어머니가 쑥떡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쑥떡을 해주면 체하더라도 먹고 죽더라도 어머니 앞에서 그냥 다 먹고 토할 때까지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식이 참 못됐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늘 가면 잘해야지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뭐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의 자녀는 말 잘 듣겠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15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시는데 나는 속썩인 기억밖에 안 나네. 자,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개별성이 강해.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개별성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김치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넣어 먹는다고 더럽게 그렇게 먹냐고 포크로 먹으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죠?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많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하면 되죠. 너무 그냥 우리가 그냥 원칙 따져서 포크로 먹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의 살아온 방식을 인정하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여건은 어떤 거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해야지 너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 한다. 늘 불안하죠? 우리 어머니도 무서워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절대자거든요. 항상 달라고면 주고 절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도 무서워하더라고. 약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재관이고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집은 재관이네 집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도 야 재관이네 집에 가자 그래. 그래서 야 너 재관이 알아? 내가 재관인데 재관이 알아? 뭐야 얘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니네 아버지 누구냐? 나도 얘네 아버지도 몰라. 어려가지고 나도. 그런데도 우리 집은 재관이네 집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문패 없이 그냥 저기는 재관이 집. 우리 어머니는 이름이 있는데 전라도 댁.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결국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스스로 힘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거나 수해를 입거나 그러면 제일 많이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분이죠. 노인이에요. 일본에서 지난번에 해일 사건 났을 때 일본의 요양원들 다 죽었잖아요.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제일 먼저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심신의 기능 저하로 와상 상태. 와상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때 창문이라도 한번 열어주는 거. 그렇죠? 밖에 꽃이 피었으면 그 꽃이라도 한번 구경하게 향기라도 느끼게 해주는 거. 이런 작은 변화. 그분을 꼭 끄집어내서 어디 뭐 공원에 모시고 간다. 이건 너무 힘들어요. 더 병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의 작은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된다. 타인과의 교류 적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외출의 기회가 적고 몸치장도 안 하게 되고 안 씻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 그 누님이 걱정했던 게 있어요. 누님이 걱정했던 게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안 씻는지 저녁에 씻고 주무세요. 그런데 낮에 일하고 왔는데 춥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뻗으면 그냥 주무시다가 또 깨는 거죠. 그러면서 누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누누는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그런데 위생적 측면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님의 걱정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 우리 누님은 뭘 걱정하냐면 우리 어머니 나중에 언니네 집에 가서 살 때, 큰형님네 집에 가서 살 때 이렇게 안 씻으면 언니가 얼마나 미울까? 그 걱정을 하더라고. 나는 간호사라 위생 걱정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은퇴하고 물러난 그냥 노인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뭐 경륜,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뭘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흥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런 노하우들을 사회에 재환원하게끔, 재능 기부할 수 있게끔 이런 장을 연다는 거는 대단하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제안한 사람이? 안양시 사람인가? 시흥시겠죠? 네,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시흥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칠만합니다, 이거. 칠만해요. 이거는 전국에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다 소중하고 다 그분들만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삶의 방식들이. 그런 것들을 사회 후손들에게 재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나 어려운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말을 잘 안 하죠. 속을 잘 안 꺼내놔요. 왜? 그 정도 하루 이틀 왔다 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해. 너도 이틀 있다 말을 해다. 너는 그냥 한 번 오다가 생색내고 가래구나. 너는 한 번 와서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가래구나.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분은 오감으로 늘 앉아서 누워서만 지켜봤기 때문에 딱 문 들어올 때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까치발 들고 들어오는지, 오자마자 그냥 쓸지도 않고 손으로 한번 쓱 문지르고 주저앉는지, 딱 보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임종. 이게 참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런 분들 또한 이런 조건들을 아마 뭐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처녀로 만든다거나.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반지하를 뭐 1층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거나.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가 겨울에 손빨래를 하는 거예요. 엄청 차가운 겨울에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는 그때가 짤순이가 유행했다가 세탁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분리수거하는데 보면 짤순이가 막 널려 있어. 세탁기 사고 그렇게 내버린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추운데 왜 이렇게 손빨래하고 계시냐고. 얼음에다가 막 물 넣어가지고 손이 다 뭐 거의 발보다도 더 거칠어. 그 얘기하고 할머니 내가 다음에 올 때 봉사활동할 때 다음에 짤순이 하나 갖다 드릴게. 다음엔 짤순이 쓰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서 짤순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것만 있으면 짤순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안 나와. 짤순이가 그 뒤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1번 짤순이를 사다 주거나, 학생인데 짤순이를 어떻게 사? 2번 우리 집 걸 갖다 주거나, 3번 내가 없어져 버리거나, 4번 안 가거나. 뭘 했겠어요? 몇 번이야? 4번이지 뭘. 뻔하지 뭘.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아유, 내가 창피하네 아주. 왜 녹화까지 해? 화장실도 안 가요, 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대가족제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저희도 6남매다 보니까 제 바로 위에 누나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도 다 쓸 짝이 있어요, 쓸모가. 살림시켜요. 거기다 또 달리기를 잘해요,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뭐 까불고 도망갔다면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잡아뜨려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 그냥 까불고 한 대 맞아야지. 도망가서 맞으면 더 아프더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심부름을 또 잘 시켜요. 달리기 잘하니까. 야, 뭐 해라, 뭐 염소 가져와라, 뭐 해라, 심부름 잘 시켜.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시키고. 다 시킬 게 있더라고. 밥 시키고. 저는 뭐 큰 누님이 저 키웠다 하더라고. 젖만 못 주고 다 키웠대요. 젖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식들이 다 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아프면 부모 간병까지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었죠. 직장 중심, 학교 중심.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병원을 가든 요양원을 가든 복지관을 가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지급하면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뉴스에 벌초를 돈을 주고 농협에서 2만 원 주면 2만 5천 원 주면 해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런 불효자식들 세상 참 아유 갈 때까지 갔나 보다. 한 15년 전에 그렇게 제가 흉을 봤어요. 가족끼리 텔레비 보면서.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이 훨씬 싸 그게. 왜? 기계 사서 1년에 한 번 쓰니까 또 쓰려고 하면 고장나. 또 고치러 가야 돼. 또 어쩌다 한 번 메고 했더니 돌이 날라가지고 다리 때려가지고 병원 갔어. 결국 돈 주고 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돈 주고 하는데 돈을 누가 내는지도 모르겠네 이제는 또. 참나. 그때는 미안해가지고 내가 돈 냈어요. 한번 이번 달 따져봐야 되겠네.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의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케어가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 손 좀 줘보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따뜻해. 손들이. 공주님. 응, 응. 자. 지금 서구에서 가장 좋은 케어는 뭐냐면요. 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저는 기억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 사올라나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와야 오는 거야. 그러나 기다리다 찡얼거리면 어머니가 이제 무릎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우리 재관이는 착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오면 이제 신경질 내고 이제 방에 가서 자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관이는 자나? 애들은 자나? 그러면 재관이는 자고요. 뭐 둘째는 숙제하고요. 그러면 나는 안 자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재관이는 자고요. 그러면 나는 자야 돼 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왜 착한 재관이니까 뭐 이런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배 아프다 그러면 밤새 배 쓰다듬어 주고 아픈데도 아프면 안 될 것 같아. 왜? 너무 어머니가 고생하니까.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삭막해졌어요. 손 잡으면 만쳤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야 시흥시 교육 갔더니 그 재관이라는 애가 걔가 나 만쳤어. 이러면 난 구속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네 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복지 선진국에서는요. 엄마의 손 이렇게 악수하면 아들의 손.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울 때 있죠. 그럼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깨울 때도 밥 먹어요 할머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서서히 쓰다듬어 주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을 살짝 잡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게 놀래지 않게. 이게 기존에 엄마가 해줬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의 손이 그리우면 엄마답게 동생답게 형답게 이런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지 선진국에서는 지금 탁틸 케어라는 용어로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만쳤다라는 걸로 고소고발하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우리가 그리운 것은 그냥 쌀 이렇게 안 만치고 도시락 던져주고 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최상의 서비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더 좋은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그분이 어떻게 먹는지까지 확인하고 같이 먹거나 나눠서 먹는지 한 번에 다 먹는지 뒤에서 못 먹는지 딱딱한 걸 못 먹는지 이런 것까지를 확인하는 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던져놔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알겠죠? 선진국은 스웨덴 이런 데는요. 이런 가족의 기능까지 대신해주는 복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뒤처졌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지를 한다라는 게 물건으로 뭘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무언에 얘기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눈빛으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여기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쉬었다 할 건데 결국은 지금은 예전에는 60년대까지 살았죠. 60살까지. 예, 그러다가 이때는 60 넘어서 한갑잔처럼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예? 뼈대 있는 집안.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춘 집만이 자랑삼아 했었는데 그때는 평균 수명 50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늘었다. 그런데 늘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전에는 오래 살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막상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한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걸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왜? 아무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무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누군가를 상담하고 봉사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거를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자료집보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적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보건소 담당한테 보건소 좀 모셔봐야 될 것 같다. 왜요? 어디가 아프던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내 돈 들여서 뭐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러면 또 그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사회적, 정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 또한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신체적 강점을 강화하고 신체적 강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강점? 이런 거는 이제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인데 강점,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힘, 가지고 있는 힘. 예를 들어서 밥을 주면 누워있는데 배설이라도 해. 그럼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쓰기 그런데 산송장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그런데도 밥을 주면 배설을 해. 그 기능마저 없으면 또 배관으로 빼야 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 못한다 해서 쟤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누워있는 가운데도 좋아요 하면 깜빡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또한 남아있는 힘, 가지고 있는 힘, 긍정적인 힘. 아시겠죠? 그런 눈으로 그 기능마저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매일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전화를 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대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걸리는 것을 저는 늘 염려하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합니다. 자극을 줘요. 어머니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달력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전화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오면 이놈의 새끼 너 달력 앞에 있는 거죠? 안 보이지만 어머니 그럼 다른 질문 하죠. 나는 저랑. 그러니까 무언의 그런 이제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게 하는 거죠. 어머니 둘째 생일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니 저쪽에 그 친구 누구 왔다 갔다 오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치매는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많이 걸려요. 왜? 머리를 안 썼잖아요. 몸으로만 했잖아요. 몸으로 한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학교 다 나왔는데 다시 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학력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쓰게 하라는 거죠.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산도 해보고 기억력도 자극도 주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상자가 남아있는 힘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악화를 지연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및 주거 환경의 변화, 개선. 이제 만약에 겨울이 다가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황소바람. 뭐 연탄 떼는데 보일러로 우리가 해줄 수는 없죠. 최소한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 쳤던 거를 비닐이라도 쳐줄 수 있겠죠. 내가 치다가 다치면 내가 먼저 가는 수가 있어. 그것도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비닐값만 어디서 마련하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역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비닐 쳐주는 게 좋은 거지 방충망 설치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계절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잘한 그런 도움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배우자나 친구 등 중요한 사람과의 상실. 이게 또 나이 드신 사람들의 가장 큰 충격이에요. 상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한 7, 8년 전에 저희 누님이, 저를 키웠다는 그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나는 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만큼 불효자식이 없다라는 건가를 그때 알았어요. 책에서는 그 얘기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누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24시간 1년 내내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술로만 드시고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실이라고 하는 거. 배우자도 누군가는 먼저 가지만 특히 노인 문제를 저는 여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7년 정도를 더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자인 남편을 여성이 간병을 해요. 그래서 남편 보냅니다. 보내다 보면 나도 시름시름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한 7년 앓다가 내가 또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아프면 또 누가 나를 돌봐요? 아들이 돌보지 못하잖아요. 며느리나 딸들이 또 돌보잖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는 저는 여성의 문제인 것 같다. 늘 여성들의 과업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상실은 언제 충격이 제일 크냐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두세 달이 충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실하고 두세 달 그 사이에 정말 위험하니까 좋은 케어가 들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 6개월, 1년 동안 없이도 자기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봐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모르고 자랐지만 지금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상실의 시간들을 어떻게 단축시켜 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 시골에 내려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사과를 먹고 싶다 해서 제일 큰, 제일 비싼 사과를 사가지고 갔어요. 저 혼자 내려갔어요. 와이프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와이프는 이것도 쟀다, 저거 쟀다, 이거 살라 그러면 비싸, 여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권 샀을 거예요. 그렇죠? 저 혼자 갔어요. 어떤 거 샀겠어요? 제일 좋은 거, 제 머리만한 사과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사과 질린다. 이젠 사과 질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차도. 그래가지고 추석 전주에 가가지고 차도를 사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차도를. 그래가지고 갔더니 없어 또. 그래가지고 하나 있는데 크긴 큰데 좀 들려물었어. 마음 같아서는 한 보름 놔뒀다 먹어야 그냥 적당히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다 사버렸어 그냥. 그거 다 사고 덤으로 포도 하나 사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사서 갖다 드렸어요. 내 어머니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드시고 싶어 하는지를 못 맞춰요. 제일 사랑하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가 70년, 80년 자기 멋대로 각자 자기 길을 살아온 사람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산책합시다, 뭐 합시다, 춤춥시다, 노래합시다. 이건 오히려 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 하러 갔다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내 부모, 내 와이프, 내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뭘로 고민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를 할 때는 봉사라고 하죠. 와이프한테 설거지 하는데 내가 좋아졌다. 봉사 2시간 했네. 여기 이런 사람 봤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아닌 제 3의 사람에게 하는 걸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 남편 뭐 등 긁어주고 봉사 30분 뭐 시간 등록 인정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할 때보다 남에게 할 때 더 신중하게 더 그의 눈높이에서
다가가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추석을 앞두고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밀어붙이듯이 2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괜찮았으면 오냐? 안 좋았으면 빨리 가라. 자, 괜찮았어요? 오냐! 진짜입니까? 오냐! 감사합니다.